혹시 이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노력하는데 왜 뱃살은 줄지 않을까? 왜 혈당은 자꾸 오를까? 왜 아침마다 온몸이 무겁고 지칠까요? 그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굳어버린 세포에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세포를 다시 탄력 있게 되돌려 몸 전체를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25년 동안 체내 미네랄 균형과 세포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민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게 진짜 원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밥을 적게 먹고 운동도 하는데 뱃살은 그대로이고 혈당 수치는 여전히 높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책하세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어요. 젊을 때 세포는 말랑말랑했는데 지금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노폐물만 쌓이니까 살은 안 빠지고 혈당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만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금이라고 하면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제염과 가공식품 속 화학 소금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할 천연 소금은 세포를 살리는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제가 1500일 동안 소금물을 마시면서 허리둘레가 15cm나 줄어들었고 180에 가까웠던 혈당 수치가 90까지 내려왔거든요. 식단 관리를 특별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식 조금 줄이고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다였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뱃살과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경험을 남겨주세요.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탁기 돌리고 걸레질만 해도 숨이 차서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2시간씩 잠들어 버리곤 하셨어요. 식사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시는데 뱃살은 그대로였죠. 혈당도 계속 높아져서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는데도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안일을 해도 덜 지치고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오후에도 졸음이 쏟아지지 않고 저녁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대요. 가장 놀라운 건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매일 소금물을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인 김민영 62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혹시 큰 병일까 싶어 갑상선 호르몬 검사까지 받아봤지만 이상은 없었죠. 심지어 신발을 신을 때 발등이 붓는 바람에 걸을 때마다 아픈 날도 있었답니다. 야식도 끊고 저녁에 짠 음식도 안 먹는데 붓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으니 답답하고 억울할 뿐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거울 속 얼굴이 덜 부어 보였고 눈꺼풀도 한결 가벼워진 걸 스스로 느끼셨다고 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소금 선택법과 황금 비율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주의사항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소금물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연구를 거듭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피해야 할 건 정제염과 가공식품 속 화학 소금이지 자연 상태의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은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걸요. 실제로 저도 1500일 동안 소금물을 마시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체험했어요. 허리둘레가 15cm나 줄어들었고 180에 가까웠던 혈당 수치가 90까지 내려왔거든요.
식단 관리를 특별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식 조금 줄이고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다였어요. 여러분의 세포 변화도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뱃살과 혈당 상승을 일으키는 진짜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딱딱해진 세포가 일으키는 5가지 건강 문제. 젊을 때 우리 피부를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돌아왔죠. 지금은 어떤가요? 피부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눌러도 천천히 돌아오죠.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증거예요. 세포를 주방 환풍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풍기가 녹슬어서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기름때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해지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나오지 못해요. 우리가 먹은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돼요.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예요.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로 쌓이는 거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후 성인의 세포막 투과성이 3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포가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젊을 때의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정명진 71세님은 매일 현미밥에 채소만 드시는데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계속 올라갔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체중도 정상인데 왜 혈당만 높을까 고민이 많으셨죠. 알고 보니 세포가 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꽉 잠겼던 수도꼭지가 조금씩 풀려서 물이 똑똑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실제로 평상시에도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고 밥 먹기 싫을 때 말이에요. 이게 다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운동할 때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물만 마셔서는 갈증이 안 풀려요.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아침에 입맛이 없는 것도 밤새 미네랄 균형이 깨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진 거고요. 혹시 운동하고 나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물보다 갈증이 훨씬 빨리 해결되는 경험 해보셨나요?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된장찌개 같은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해졌던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바뀌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적정량의 나트륨이 세포막의 나트륨 칼슘 펌프를 활성화시켜서 세포 기능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온 음료나 짠 음식으로 이런 효과를 느끼려고 하면 큰일이에요. 이온 음료는 당분 폭탄이고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 투성이거든요.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포를 더 망가뜨려요. 이제 붓기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에는 다리가 무거워지는 경험 많이 하시죠? 특히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이거나 반지가 꽉 끼는 날이 있을 거예요. 50대 이후에는 세포가 점점 단단해져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보이게 돼요.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세포 밖 공간에 고여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붓기의 원인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세포막의 나트륨 칼슘 교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세포 안팎의 압력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부종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거죠. 만성염증도 마찬가지예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죠. 또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훌쩍거리고 목이 칼칼해지죠. 이 모든 게 다 만성염증 때문이거든요. 만성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이에요. 우리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과 조직에 쌓이게 돼요. 마지막으로 변비 문제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2가지 문제가 심각해져요. 첫째는 장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고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벽의 세포들도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져요. 그러면 장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지고 음식물을 밀어내는 힘도 떨어지죠. 또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미네랄들을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공급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어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거예요.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가 다시 말랑해지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소금물이 만드는 5가지 놀라운 변화. 소금물을 마시면 일주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거든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뱃살 부분이에요.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켜요. 쉽게 말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조미영 65세님은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바지 허리가 헐렁해진 걸 느꼈다고 해요. 특별히 식단을 바꾸거나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3개월 후에는 무려 8kg이 빠져서 20년 전 몸매를 되찾으셨어요. 두 번째로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개선돼요.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서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단내가 난다거나 이유 없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은 거예요.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이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적정량의 나트륨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상철 69세님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8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아 고생하셨는데 소금물을 꾸준히 마신 지 4개월 만에 6점대로 떨어뜨렸어요. 혈당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생활습관만 소금물 하나 추가한 게 전부였거든요. 세 번째로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져요.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예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 많이 하시죠? 50대 이후에는 세포가 점점 단단해져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고이게 돼요. 세포가 딱딱해지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세포 밖 공간에 고여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붓기의 원인이에요.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줘요.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주니까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김영숙 58세님은 매일 아침 얼굴이 퉁퉁 부어서 화장하기가 힘들었는데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아침 붓기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지금은 오히려 피부톤이 더 맑아져서 주변에서 어떤 화장품 쓰냐고 물어본다고 하시네요. 네 번째로 만성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져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죠. 또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훌쩍거리고 목이 칼칼해지죠. 이 모든 게 다 만성염증 때문이거든요. 만성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이에요. 우리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과 조직에 쌓이게 돼요. 이때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내기 시작해요.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는 거죠.
박상현 72세님은 무릎과 어깨가 자주 아파서 파스를 달고 살았는데 소금물을 마신 지 2개월 만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고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자는 일도 거의 없어졌대요. 마지막 5번째로 변비가 사라져요.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2가지 문제가 심각해져요. 첫째는 장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고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금물은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줘요.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소금의 나트륨 이온이 장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는 거죠. 마치 잠들어 있던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는 것처럼 장 운동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소금물은 장에서 수분 흡수와 배출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변이 너무 딱딱해지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게 적당한 수분량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일본 교토대학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적정량의 소금 섭취가 장내 수분 균형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흘에 한 번씩 힘겹게 화장실에 가던 한 명자. 74세님은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매일 아침 시원하게 본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은 변비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각종 변비약을 다 써봤는데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부작용이 심했거든요. 소금물의 효과는 단순히 물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나트륨이 장 근육을 직접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연동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약물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이 정상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금물이 만드는 5가지 변화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것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뱃살, 혈당 상승, 만성피로, 붓기, 변비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딱딱해진 세포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제염과 가공식품 속 화학 소금에 대한 얘기예요. 천연 소금은 우리 세포를 살리는 중요한 미네랄 공급원이에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적정량의 천연 소금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올바른 관리 방법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소금은 천일염이나 핑크솔트 같은 천연 소금을 사용하세요. 정제염은 절대 안 됩니다. 한 꼬집이라는 건 엄지와 검지로 집을 수 있는 양이에요. 대략 1g 정도 되죠. 물은 미지근해야 해요. 너무 차가우면 세포 흡수가 안 되고 너무 뜨거우면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를 하세요. 소금물이 세포에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20분 동안은 물도 마시지 마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세포가 말랑해지면서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사라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변비가 해결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아무리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해도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고생하게 됩니다. 세포가 딱딱한 상태에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세포가 젊어지면서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게 돼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로 변환되는 효율이 높아지고 같은 운동을 해도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내일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이나 핑크솔트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2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소금 섭취 제한을 받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소금물을 마시고 속이 쓰리거나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우리 몸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 신부전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소금량을 조금 적게 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정도 적응되면 정량으로 늘려도 됩니다. 급하게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금물을 마신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미네랄이 전신으로 더 잘 퍼지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간단한 아침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5분만 투자해도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방법이에요. 세포가 말랑해진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효과가 정말 다르거든요. 또 소금물 외에도 세포를 젊게 만드는 음식들과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소금물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